국가대표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행동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은 16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5대0으로 대승을 거두며 월드컵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연속 4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차기 전 보여준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방송되지 않았지만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경기의 주요 사건과 손흥민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한국은 1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와의 경기로 2026 북중미 월드컵으로 향하는 첫발을 내딛었고, 이어 21일에는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중국과의 원정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은 태국과 같은 조에 속해 홈과 어웨이 경기를 통해 최종 예선 진출을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이재성의 첫 골은 VAR 부재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었고, 이에 많은 팬들이 월드컵 예선의 심판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며 심판의 오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전 내내 득점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팬들은 매우 긴장했습니다. 전반 44분에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인이 왼발로 훌륭한 대각선 패스를 연결하여 조규성이 상대 오프사이드 라인을 뚫고 들어가 헤딩으로 득점, 경기의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조규성도 잘했지만 그 골은 주로 이강인의 공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이 공을 차서 공이 역회전하도록 하여 공의 전진 속도를 늦추고 받는 사람이 궤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골키퍼가 반응하기 어려운 위치로 공을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며 전반전을 마친 한국 대표팀은 후반전에도 강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후반 4분에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2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넘어지면서 조규성에게 공이 흘러갔고, 조규성은 오버래핑하며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황희찬이 후방에서 돌파해 헤딩으로 추가골을 기록하며 스코어를 2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돌파하며 2명의 수비수를 끌어당겨 조규성이 마크 없이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고, 황희찬이 정확한 헤딩으로 골키퍼를 무력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반 18분경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오버래핑하던 서령우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서령우는 그 후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손흥민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받은 후 상대를 속이는 동작을 한 뒤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왼발로 정확하게 슈팅하여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동료들인 쿨루세프스키나 메디슨, 심지어 수비수들조차 자주 슈팅을 하기보다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아 그가 득점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대표팀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손흥민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토트넘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개인 기록을 높이려는 시도로 팀워크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반 21분경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서령우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서령우는 공을 받은 후 슈팅을 할 척하다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서령우는 패스를 한 후 페널티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이강인은 곧바로 힐킥으로 서령우에게 패스를 했지만 귀화 선수인 송희형에게 파울을 당해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황의조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스코어를 4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중 한순간이 TV 화면에 나타났을 때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황의조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며 그 뒷이야기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비디오에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차기 직전 뒤에서 누군가의 말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각도에서 황희찬이 황의조 옆에서 손흥민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보입니다. 손흥민이 미소를 지을 때 황희찬은 황의조의 등을 두드리며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황의조에게 공을 넘기고 황희찬 옆에 서서 그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황희찬이 손흥민에게 황의조가 페널티킥을 차도록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의조는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팀장으로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동갑내기이자 친구인 황의조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한국 대표팀 내의 동료애와 서로에 대한 관심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연하인 황희찬이 손흥민에게 제안을 하고 팀장인 손흥민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을 칭찬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때때로 엄격하고 연하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이 행동은 한국의 존경 문화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팬들은 연하가 연장자에게 제안을 하고 연장자가 이를 받아들여 동료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한국식 존경 문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8경기 연속 무득점에 머무른 상황에서 해리 케인이 손흥민에게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양보하지 않은 이기적인 태도가 다시금 언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케인의 연속 득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오랜 동료를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국인들이 한국 선수들의 이러한 행동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그런 행동을 이용하기도 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이 쿨루세프스키에게 첫 골을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며 패스한 것처럼 동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식 팀워크를 보여준 손흥민이 자랑스럽다고 느낍니다. 후반 40분경 김진수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상대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낸 공이 우연히 이강인에게 도착했습니다. 이강인은 즉시 왼발로 중거리 슛을 해 상대 골대 오른쪽 구석에 공을 꽂아 넣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강인이 슛할 때 손흥민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가 동생의 재능을 보여줄 때 지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연속 3경기에서 4골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든 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대표팀이 부상 없이 중국과의 다가오는 경기를 잘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에 대한 두 팀장들의 다른 대우가 영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의 세심한 행동이 영국 대표팀의 주장인 해리 케인과 비교되며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강력한 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팀워크 부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케인도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특별한 행동이 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행동 차이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케인을 맹목적으로 칭찬하던 일부 영국인들조차도 손흥민이 토트넘을 일관된 팀으로 만든 방법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고 영국의 한 전설이 케인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한 발언이 주요 뉴스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영국에서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그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싱가포르를 상대로 한 아시아 지역 예선 라운드 2의 큰 승리가 유럽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를 5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득점 목록을 보면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황의조 같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연속 득점을 하며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키커 신문은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분데스리가의 세 선수 김민재, 정우영, 이재성의 활약과 한국의 싱가포르에 대한 대승을 조명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경기 중반 싱가포르 수비수의 거친 파울로 넘어져 부상 우려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여러 매체들, 이브닝 스탠다드를 포함하여 손흥민이 넘어진 상황을 보도하고 그가 팬들을 안심시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라운드에 오래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는 느낌이 없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선수들이 조금씩 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에 소집되는 것은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고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의 주목을 끈 것은 손흥민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십이었으며, 이는 유로 예선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네 번째 골은 황의조가 페널티킥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순간 하나가 TV 화면에 포착되었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다른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 영국 TV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으며, 손흥민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순간 그의 리더십이 부각되었습니다. 황희찬이 황의조 옆에서 손흥민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때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황희찬은 황의조의 등을 두드리며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황의조에게 기회를 넘겼고, 황희찬 옆에 서서 그와 하이파이브를 나누었습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황의조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했고, 그는 아직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황의조가 손흥민의 제안에 따라 페널티킥을 차서 골을 넣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황의조는 황희찬의 지지 덕분에 다시 컨디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손흥민이 팀장으로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도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또한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해리 케인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2024년 유로 예선에서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7골을 넣으며 영국이 7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영국 팀의 한 선수인 잭 그릴리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릴리쉬와 사카는 영국의 양날개로 공격을 이끌었지만, 그릴리쉬는 나중에 주전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한 사카는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그릴리쉬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축구의 전설 스티븐 제라드는 부카요 사카가 세계적인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카가 다른 레벨에 있다고 말하며, 조콜 역시 사카를 영국 축구의 미래 얼굴이며 큰 무대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만들어낸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잭 그릴리쉬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진을 인정하는 슬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릴리쉬는 저기 올 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처럼 플레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프로 선수가 자신의 부진을 인정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영국 선수들은 그릴리쉬가 자신감을 되찾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기회는 74분에 왔습니다. 영국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경기 후에 공개된 뒷이야기에 따르면 동료들은 해리 케인에게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잭 그릴리쉬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케인은 국가대표 득점 기록을 추구하기 위해 이를 거부했고, 결국 페널티킥에서 득점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확실한 경기였기 때문에 케인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케인의 페널티킥 집착은 이미 영국에서도 유명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부상 여파로 8게임 연속 무득점에 부진할 때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득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손흥민에게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료의 회복을 돕는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계속해서 페널티킥을 찼습니다. 물론 주요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는 것이 맞지만, 일각에서는 부진한 동료가 폼을 회복하는 것도 승리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케인을 비판했습니다. 페널티킥 양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케인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EPL 득점왕 출신 테디 셰링엄도 TV에서 케인이 손흥민에게 정말로 페널티킥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그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손흥민과 케인의 행동 차이가 영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진정한 리더는 승리를 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람을 이끄는 능력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조직과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뛰어난 리더를 가진 한국 대표팀이 다가오는 중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